나는 솔로는 저한테 좀 똥꼬 냄새 같아요. 안 좋은 냄새인데 자꾸 맡게 되는 그런. 근데 이번에는 솔로 지옥이 이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찍는 이제 나는 솔로 지옥.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좀 모든 여자들이 겪는 삶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잘난 여자일수록 더 그래. 어떤 거냐면 이게 진짜 높은 단계 여성성이거든. 전체적인 평은 이렇고 이제는 각 인물별로 잘한 점과 조금 부족했다 이런 점을 분석을 하면서 남성 심리와 여성 심리도 좀 공부를 하고 우리도 타산지석 혹은 반면교사 삼아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에는 솔로 지옥 할 거거든요. 솔로 지옥 4 분석할 건데 이건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돼요. 칠판을 좀 큰 거 써야 돼. 잠깐만 세팅 좀 할게. 이거를 위로 올리고 그렇죠. 오케이 이 정도로 키우고 이 정도로 키우면 잘 보이잖아, 그치? 간만에 개발자처럼 보인다고? 야, 나 졸라 컴맹이야. 알잖아. 자, 오랜만에 그 데이팅 프로그램 분석 비평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개인적으로는 재밌어 하긴 하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진짜 가끔 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좀 재밌게 하려면 출연자를 깔 수밖에 없는데 좀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마음도 그렇고 여튼 그 출연자분들 중에 제 영상 보시면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다 잔악계라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저 진짜 개쓰레기예요. 그래서 그냥 덜 떨어진 광대 하나가 재밌는 썰 푼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부드릴 점은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인기가 많은 인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솔로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는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들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야 빌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솔로지옥은 기본적으로 프로들이 나와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큰 잘못을 안 해도 점수가 깎이고 빌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 별것도 아니고 뭐 시청하는 사람들은 숨만 쉬면 저런 행동을 하는데 막 나오는 사람들이 뭐 실수하면 이러쿵저러쿵 바로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바라는 기대 기준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리고 그 솔로지옥에서 짝 찾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야. 진짜 짝 찾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냥 이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로 이제 데뷔하려고 하는 분들이 훨 많겠지. 만날 남자 여자야 밖에서 널렸을 텐데 이 정도면 짝 찾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튼 제가 분석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반농반진으로 부족한 점을 체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한 게 뭐죠? 작년 상반기에 이제 나는 솔로 20기 정숙님인가 했었고 이제 오늘은 솔로지옥 4 하고 다음 주에도 생방 킬 거거든. 다음 주에는 나는 솔로 가장 최근 거 24기인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솔로지옥 4는 제가 지금 시점으로 그 마지막 화 두 화를 안 본 상태예요. 그래서 결말이 나왔을 텐데 저는 안 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내가 이제 본 데까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평부터 하자면 주제는 뭐야? 이시안과 남자들이죠. 그리고 약간 이번 솔로지옥 4는 어떤 느낌이냐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하는 나는 솔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참가한 나는 솔로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솔로지옥 같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나고 핫한 사람들이 나와서 멋있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잖아.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나는 솔로는 어때? 왜 재밌어? 미성숙한 짓, 좀 덜 떨어지는 행동하는 거 보면서 낄낄거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나는 솔로는 길티 플레저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는 솔로를 제가 한 10몇 기 이후로 잘 안 보게 된 게 그걸 보면 약간 저를 병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그래서 약간 나는 솔로는 저한테 좀 똥꼬 냄새 같아요. 안 좋은 냄새인데 자꾸 맡게 되는 그런. 근데 이번에는 솔로지옥이 이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찍는 이제 나는 솔로지옥. 나는 솔로지옥. 무슨 말이냐면 좀 짜치는 행동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고 능숙하다 독보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플루언서 타이틀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잘 없다. 오히려 쟤 왜 저러지? 저 외모를 나한테 주면 나 바로 태조왕건 등극할 자신이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지. 동의하시나요? 이게 솔로지옥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추후에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솔로지옥 4 출연진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출연자로서는 흥미로웠는데 좀 인플루언서 하나의 상품으로 활동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저는 이 솔로지옥이 시즌을 거듭할 때마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옥도가 과연 지옥도인가?
저는 지옥도가 훨씬 좋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 둘 중 하나 선택하게 하면 지옥도를 가요. 왜냐면 봐봐요. 그 천국도 거기 스폰 받은 호텔들 수백만 원 주면 누구나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이에요. 돈만 주면. 근데 지옥도는 돈 줘도 못 가. 얼마나 운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저렇게 바다 보면서 완전 MG 감성 아니야. 해변가에 누워서 좀 진하게 키스도 하고. 응? 나는 저게 지옥이면 지옥 갈래. 오히려 천국도는 흔해 빠졌어요. 가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건데, 야 뭐가 더 희소해? 지옥도가 희소해? 천국도가 희소해?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경험을 하기가 더 어렵냐고. 지옥도지. 지옥도가 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여지는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때? 천국도를 가고 싶은 욕심이 내가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고요. 또 어딜 가도 누구랑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지옥도도 좋고, 안 맞는 사람이랑 가면 천국도도 지옥이야.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면 삶이 지옥이 되고요. 그리고 또 결이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삶이 결국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배울 수 있는 거. 전체적인 평은 이렇고, 이제는 각 인물별로 잘한 점과 조금 부족했다, 이런 점을 분석을 하면서 남성 심리와 여성 심리도 좀 공부를 하고, 우리도 타산지석 혹은 반면교사 삼아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출연진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태완, 동호, 그리고 태호, 정수, 준서, 그리고 종훈, 이렇게 되고, 여자는 시안, 유진, 민설, 지연, 혜진, 아린, 혜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화제가 아주 되는 인물은 좀 뒤에 하고, 일단은 태완 씨부터 보면 사실 참 잘생겼거든요. 완벽하죠. 솔로지옥은 그냥 키 187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키 180 이어도 작아 보여. 나 거기 가면 바로 난쟁이 똥자루야. 나 키 181인데. 이력도 이분이 엄청난 이제 탑 모델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로지옥에서는 인기는 없었단 말이죠, 외모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분들이 특히 아셔야 될 게, 남자는 외모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맞아요.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면 그때부터 뭐가 중요하냐? 전체적인 아우라, 남성적인 태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엔간한 데이팅 프로그램 다 보셔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 환경 자체가 남녀를 원초적인 환경에 던져놓고 원초적인 경쟁을 시키는 거라서, 이런 좀 세속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들보다는 진짜 원초적인 남성성, 체력 싸움이라든지 거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UDT 출신들이 엄청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인기 있을까? 이게 덱스 씨도 그렇고 이번에 출연한 준서 씨도 그렇고 여자를 그렇게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덱스 씨도 결국 원하는 슬기 씨랑 안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몸이 좋은 것도 아니야. 다만 이 친구들이 UDT 특유의 묵직함이 있어. 직업군인 출신 특유의 과묵하고, 근데 운동 잘하고, 이게 솔로지옥 세트장에 딱 맞는 매력이거든요. 아주 원초적인 남성상인데, 근데 세속 사회에서 다른 환경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경쟁하는 게임 자체가 달라진다면 이 여성들의 선택이 또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태완 씨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남성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지연 씨랑 대화를 할 때 보니까 대화의 능력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좀 자기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지연 씨가 중간에 태완 씨한테 천국도 이번에 다른 사람이랑 한번 가봐, 이렇게 권유를 한 것도 그냥 그저 그런 감정이라서 그래요. 태완 씨가 그냥 어중간하게 좋은 거야. 여자들이 진짜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무조건 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주지 않아. 태완 씨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동호 씨, 국동호 씨였나? 이분이 딱 그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 기만할 때 쓰는 잘생긴 너드남 스타일이에요. 기만용. 이게 사실 공황 같은 판타지 속의 어떤 캐릭터 같은데 그나마 비슷해. 당연히 본체는 인싸겠지만 그나마. 동호 씨는 사실 진짜 키 크고 잘생기고 직업 좋아서 착즙을 하는 거지, 여자랑 대화 진짜 못하시거든요. 이게 대화를 잘 못하는 남성분들 특징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자동차 성능이 어떻고 배기량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게. 여성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서적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와 엮인 내 이야기, 문학적인 서사, 이 자동차를 사게 된 과정이라던가 또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개인적인 서사를 말해야 되는데, 너드남들은 보통 정보만 이야기를 한다고 혼자 신나가지고 아주 노잼이지. 그러니까 여자랑은 원래 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아주머니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철학적인 이야기 해요? 아주 의미 없는 말만 하십니다. 근데 재밌어. 여자랑은 이렇게 90%의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플러스 이제 가끔 여기서 10%의 진지한 어티튜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이 남자 재밌는데 진지한 구석까지 있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호 씨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게 키 187에 잘생겼고 회계사라서 이렇게 해도 착즙을 해주는 거지 기술적인 면에선 배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잘생겼고 너든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를 좀 모델같이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런웨이에서는 유명 모델이 아니면 이 모델이란 직군이 조금 이쁜 여자분들,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대체가 쉽거든요. 그래서 벌이가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데이팅 프로그램이야 여자분들은 나이랑 외모가 제일 중요하니까 모델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안정적인 직군을 좋아한다. 뭐 아린 씨도 보세요. 동호 씨가 너무 좋으니까 동호 씨랑 같이 왕십리 산다고 하니까 바로 공통분모 찾고 막 운명인가 이러잖아. 근데 그게 대상이 마음에 안 드는 남자였잖아? 그러면 이럴걸? 아 사실 제가 완전 왕십리는 아니고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바로 전멸한다고. 이게 마음에 드니까 같이 공통분모 찾는 거야. 같은 정보여도 이제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또 모델들이 그 안정적인 직장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거는 이제 여성의 본능이기도 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 시안 씨랑 태호 씨가 처음에 천국도 갔을 때 태호 씨 직업을 듣고 얘 좀 불안정한 직업 같은데 싶으니까 바로 짜치는 표정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게 너무 티났어. 그 정수 씨 같은 경우에는 카페 5개 갖고 있는 사장이니까 짜치는 표정이 없었단 말이야. 이게 눈에 그냥 보여요. 이게 본능적인 거라 가지고 만약에 이제 태호나 준서 씨가 의사였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게 남자들이 그 여자들 엉덩이랑 가슴 보고 싱글벙글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암컷이 수컷의 부양 능력과 안정성의 증거를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이거는 된장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훈 씨, 안종훈 씨. 이분은 중간에 들어오시기도 했으니까 이분도 다 완벽한데 완벽해. 근데 성격이나 애티튜드가 너무 여성스러워요. 몸도 말도 안 되게 이쁘고 얼굴도 그냥 조각인데 성격이나 제스처가 오빠가 아니라 언니 수준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타고난 성격인 것 같고 그래서 남성적인 여성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안 씨 같이 남자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시안의 남자들. 태호, 정수, 준서 씨를 차례 들어봅시다. 처음에 이제 태호 씨 볼게요. 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이게 취향이 있을 텐데 나는 이런 스타일을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해. 몸도 너무 이쁘고 눈빛도 좋고 성격도 남자답고. 근데 시안 씨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분의 패착은 딱 하나예요.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자보다 더 이성을 판단할 때 질적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란 그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왜 줄을 서서 명품 가방을 사죠? 루이비통의 시총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왜? 아무나 가질 수 없으니까. 돈을 준다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는 물건이 남으면 할인 행사를 하기보다 소각하는 걸 선택하죠. 근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태호 씨는 시안 씨의 마음을 너무 편하게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태호라는 사람을 갖기 위한 어떤 고통도 주지 못했죠. 근데 세상의 모든 갖기 어려운 것들은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줄을 서야 된다고. 그래서 태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시안 씨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저번에 설명한 이제 티포텟 전략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해줘. 최선을 다해 잘해줘. 그러다가 상대가 이제 내가 준 만큼의 호의의 절반도 안 주면 그 지원을 끊는 거예요. 상대가 내 호의가 없으면 아쉬운 상태가 될 때 보답이 없으면 지원을 끊어. 이래야지 상대가 나를 아쉬워하거든요. 근데 태호 씨가 이거 하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과정, 결혼 생활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이런 꾸준한 헌신이 중요하지만 유혹할 때는 처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세를 잘 못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 표현도 똑똑하게 해야 돼요. 투박하게 하면 안 되고. 근데 태호 씨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 값을 못 받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간이 심리적 편향 덩어리라서 그래요. 원래는 가치가 있는 것에 가격을 부여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게 가격이 비싸 보이는 것에 역으로 가치를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수 씨 보겠습니다. 정수 맞나요? 정수 씨도 정말 아쉬운 인물입니다. 그냥 얼굴도 너무 잘생기시고 키 크고 목소리 진짜 끝내줘. 목소리 짱. 능력도 좋아. 카페 5개 운영하고 있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갖췄어. 근데 여기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시즌3의 그 관희 형님, 이관희 씨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바람둥이 포지션이거든. 근데 왜 관희 씨는 욕도 덜 먹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선택을 3명한테나 받았는데 정수 씨는 왜 욕도 많이 먹고 제가 봐도 좀 짜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 똑같은 바람둥이의 간제비처럼 굴었는데 평가가 달라? 왜? 관희 씨가 더 남성적인 태도를 가졌으니까.
그 남성적인 태도 중 하나가 뭐예요? 그 정복하는 남자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칼 융이 남성성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성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다. 관희 씨는 바람둥이였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떳떳했죠. 막 예 이러면서도 떳떳했어. 내 행동에 수치심이 없었다고. 그래 나 나빠, 나 나쁜 남자야. 그래서 어쩌라고? 얘네들이 알아서 해. 난 계속 이럴 거야. 이런 태도. 이러니까 여성들이 심술은 나도 호감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관이 오빠 멋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정수 씨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선한 척을 했단 말이야. 분명 여기저기 간보고 있는데 시안 씨랑 대화할 때는 사실은 너가 1순위다. 또 다른 사람한테 대화할 때는 난 너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행동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말과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선함으로 포장하려는 이런 남성적이지 않은 행동도 많이 했고요. 이런 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그냥 나 나쁜 놈이라고 인정하고 떳떳하면 여자들이 안 싫어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심술은 부릴지 몰라도 감정이 안 식는다고. 그리고 진화학적으로도 원래 오싹한 구석이 있는 유전자가 번식을 많이 합니다, 자연에서는. 근데 여자들이 뭘 제일 싫어해? 나쁜 놈이 어중간하게 착한 척하는 거. 이게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남녀 불문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더 건강해지시면 되죠. 다른 거 완벽하시니까. 여튼 관희 씨는 바람둥이지만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수 씨는 이 부분에서 남성적이지 못했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빌런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빌런도 아무나 못해. 조커? 그 역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남자 출연자 마지막이 이제 준서 씨죠. 가장 이제 화제의 인물인데 되게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일단은 근데 준서 씨가 막 처세적으로 엄청 잘하신 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특히 이번 시즌에서 남자분들이 입만 열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상대적으로 과묵한 준서 씨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이게 올라가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머지가 내려가니까 내가 높아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준서 씨가 진짜 웃긴 게 사실 여자랑 대화할 줄을 모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군인들 그 상명하복식 대화의 마스터. 대화가 아니지 명령이지 명령. 군인이에요, 그냥 군인.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을 그냥 같은 분대원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군대식 소통법을 구사하시는데 막 밥 먹었냐? 그래. 왔어? 왔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난 이 정도로 못하겠어. 진짜 이제 남초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의 특징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이런 면들이 이제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의식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야 저 남자 진짜 아니야 하지만 그 무의식이 원하는 그런 원초적인 매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준서 씨가 처음에 천국도 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픽업 아티스트 강의에서 배운 대화의 기술을 써먹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당황을 한 나머지 먼 산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다 붕 뜨는 느낌이고 그 눈도 절대 안 마주쳐. 혼자 수영하고 놀고. 근데 이게 준서 씨가 눈 안 마주치는 이유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서 씨가 남자들이랑 씨름을 할 때는 아이 컨택을 엄청 잘해. 그러니까 씨름할 때, 스포츠 할 때는 눈을 막 죽일 듯이 바라보는데 그리고 시안 씨랑 호텔 가서 술 취해서 그 유혹할 때 한 번 빼고는 여자분들이랑 대화할 때 눈을 아예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그게 전략이 아니라 진짜 못하겠어서 그런 겁니다. 100%예요, 100%. 서툴러서. 사실 저는 솔로지옥4 한 첫 화? 한 첫 화부터 4화까지 진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에 남녀가 가는데 대화도 막 다 붕 뜨고 뭐랄까 남녀 둘 다 연애 컨설팅 회사에서 대화법을 배워서 써먹는 느낌? 되게 재미가 없었어. 근데 저는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뭐 1000페이지짜리 재미없는 책도 잘 참고 읽거든요. 그래서 다 봤는데 나중에는 재밌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지옥2의 덱스 씨도 이런 걸 못해서 슬기 씨랑 안 된 건데 이게 이제 준서 씨나 이제 덱스 씨나 이제 UDT 출신 분들이 뭐 틱틱거리고 좀 남성적인 그런 무뚝뚝한 태도 좋거든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커플이 확정이 될 때쯤에는 다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인 같아야지. 근데 준서 씨가 예를 들어서 그 시안 씨가 이제 준서 씨 천국도 선택을 해서 2번 연속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2대2 데이트할 때 있잖아, 당구장에서. 당구할 때도 아니 당구하는 거에 그렇게 집중을 하면 어떡해. 이게 좀 그때쯤 되면 연인처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그 맥락적인 사회적 지능 자체가 좀 부족하다. 근데 곰곰 생각해보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살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솔로지옥4에 나온 여성분들이 대체로 착해. 내가 봤을 때 포용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 약간 초식 동물이야. 아니 그냥 식물 수준으로 유해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여성 출연자분들이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시안 씨랑 준서 씨랑 될 것 같긴 해요. 결말은 아직 모르지만. 왜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안 씨라는 여성 캐릭터 분석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시안 씨라는 이제 여성 캐릭터 분석으로 넘어가면 시안 씨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엄청 이쁘신데 완전 여신인데 사실은 외모로만 봤을 때 몰표를 받을 정도로 엄청 특별한가? 개성이 있나?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델하는 세계에서는 은근히 흔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뭘 잘하시냐면 사람을 대할 때 짜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 여성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그 저희 커뮤니티에 영채라고 이제는 뭐 저희 쪽 직원이지만 글을 되게 잘 쓰는 친구가 있어요. 옛날부터 뉴스레터 구독하면서 커뮤니티에 글 엄청 많이 썼는데 통찰력도 있고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시안 씨가 그 세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게 바람둥이라서 그런 거냐 여성적이어서 그런 거냐 해서 저는 여성적이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여성스러운 사람. 완전 상여자. 정확히는 소녀스러움? 좀 어린 단계의 여성성이랄까?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을 대하는 사회적 지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어떤 남자랑 있든 대화를 잘 이끌어내시고 남자 입장에서 꽤 편한 느낌을 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남자든 다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 지능이 워낙 높아가지고 외모가 더 빛나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시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솔로지옥 3의 관희 씨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시안 씨가 고민을 하잖아요. 태호도 좋고 준서도 좋고 정수도 신경 쓰여. 나 미쳤나 봐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전형적인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자들이 그 여성성의 기질 중 하나를 집중되지 않는 심리라고 하거든요. 집중되지 않는 심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만 봐도 여자 주인공이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남자 주인공. 이 모두에게 이제 다른 방식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서사는 많죠. 그리고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안을 둘러싼 남자들이 다 치명적인 단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모두가 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다면 집중을 했을 텐데 보면은 이제 태호는 이제 처세가 너무 매력적이지 못하고 정수는 너무 자기기만적이고 준서는 이제 막상 마음을 주려니까 나를 분대원처럼 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좀 술 취했을 때만 느끼하게 굴고 제가 보니까 이제 시안 씨는 사실 되게 좀 느끼하고 다정하게 구는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연애도 좀 친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하게 남자 대 여자로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모든 여자들이 겪는 삶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잘난 여자일수록 더 그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들은 뭔가 하나씩 부족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는 남자 A는 성적으로는 끌리는데 뭔가 안정성이 없어. 혹은 대화가 안 맞아. 또 어떤 다른 남자 B는 안정적이고 다 좋은데 성적인 끌림이 부족해. 딱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잘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딱히 시안 씨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준서 씨가 진짜 결혼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친한 형이라면 시안 씨가 아니라 이제 민설 씨를 만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조언해 줬을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하면 시안 씨랑 만나다가 민설 씨랑 결혼하라고. 이거 안 되나? 한번 봐주세요. 진짜 친한 형이라면. 자, 보세요. 왜냐면 준서 씨는 스타일이 어떤 남자냐면 봐봐. 진짜 딱 그 남성적인 매력만 있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에요. 이런 남자 특징이 어때요? 숨만 쉬면 서운하게 합니다. 100개의 말과 행동을 하면 99개를 서운하게 해. 근데 시안 씨는 지극히 여성스러운 사람이라 좀 소녀스러운 사람이라 정확히는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서운해할 스타일이거든요. 시아는 이런 여자야. 그래서 좀 처세를 잘하는 남자랑 잘 맞아요. 여자를 좀 잘 다루는 남자들 있잖아요. 근데 준서 씨는 그렇지가 않아. 여자를 잘 못 다뤄. 시안 씨는 여자 잘 다루는 남자 만나야 돼. 반면 민설 씨는 어때? 민설 씨는 100번 못해도 한 번 잘하면 용서해줄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런 여성들을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저도 맨날 잘못하거든요. 숨만 쉬면 서운하게 하거든. 나 같은 남자나 이제 준서 씨 같은 스타일은 그냥 존재 자체가 약한 영향력이야. 그래서 저는 민설 씨 같은 여성분들을 사랑합니다. 성격 진짜 좋은 스타일. 엄청 러블리하잖아. 약간 뭐랄까 스카이캐슬의 진진이 씨, 오나라 씨, 막 이랬다 저랬다고 수다스럽고 이런 이쁜 아주머니들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이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 여자분들은 남자를 만날 때보다 남자를 만나고 와서 자기들끼리 야 그날 데이트 어땠어? 막 이런 대화할 때도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민설 씨도 솔직히 준서 씨랑 데이트할 때보다 여자들이랑 수다 떨 때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 새끼들은 밖에서 상처만 주고 공감은 언니들이 다 해주는데 재밌지. 여튼 민설 씨는 진짜 훌륭한 여자야.
100번 못해도 한 번 잘해주면 바로 용서해주는 스타일. 표정을 못 숨겨. 꽃다발 하나 딱 가져가면 바로 풀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준서 씨랑 민설 씨랑 사실 성격이 잘 맞는 거예요. 준서 씨가 서투르게 굴어도 민설 씨는 쉽게 튕겨나가지 않아. 피곤하게도 안 해. 딱 서운하게 하다가도 한 번 딱 꽃다발 들고 마 오다 주웠다 하면 바로 풀린다니까. 그래서 준서 씨가 사실 행복하려면 민설 씨를 만나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예.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한테 끌려요. 근데 분명히 제가 진짜 장담하는 게 준서 씨가 언젠가는 민설 씨 같은 스타일이 나랑 잘 맞는구나, 이런 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저런 깍쟁이 같은 모델도 만나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파민을 주는 여성보다는 세로토닌을 선물하는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내조 잘하고 마음 편하게 주는 여자, 이게 진짜 높은 단계의 여성성이거든. 나머지 등장인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평할 부분이 많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린 씨 같은 이제 냉미녀들이 사실 되게 착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관상학적으로다가 이런 아린 씨 같은 분들이 남자한테 상처 잘 받고, 근데 처음부터 좀 잘 안 웃고 무표정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선택을 못 받아서 안타까웠고, 냉미녀인데 이제 마음 여림. 초중반에 속을 좀 많이 썩었을 것 같아. 그리고 유진 씨, 혜린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인기를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외향적인 여성분들이 조심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발랄하고 텐션 좋은 건 훌륭해요. 다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억텐. 억지로 텐션을 높이는 느낌이 들면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유진 씨나 혜린 씨가 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 억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억지로 밝은 척 하려고 하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 억지 텐션이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가치를 증명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강박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네 타던 분 맞아요, 유진 씨는. 근데 사실 유진 씨나 혜린 씨나 제가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도 충분히 빛나는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왔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은 유년 시절부터 내가 사람들한테 애교를 부리고 이뻐 보이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보통은 이제 성인이 돼서 발현되는 결핍들이 일종의 이제 어린 시절 상처받은 어린 내면 아이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너무 강박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빛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자신을 용서하고 좀 있는 그대로 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더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다 너무 어리시니까 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사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출연자 중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너무 인정받고 싶고 좀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마음처럼 안 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다 가만히 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빛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스스로에게 관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백치미가 참 매력적이신 것 같고, 지연 씨는 개인적으로 좀 외모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 외모 고트. 저는 좀 개성이 있는 미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연 씨가 되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해. 흔하지 않은 미녀. 제가 솔로지옥 나갔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왜 왁구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나갔다면 전 지연 씨를 가장 좋아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정도?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서사가 재미있어졌던 것 같아요. 준서 씨가 술 먹고 갑자기 원시 부족 추장님으로 변해가지고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시안 씨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참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 맥주 한잔 하면서 마지막 남은 두 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네요. 그리고 뭐 진짜 재미로 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잘난 분들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보다는 잘난 부분이 훨씬 많은 분들이세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일수록 장사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적당히 해석하고 즐기도록 합시다. 다음 주 라이브 때는 나는 솔로 24기 간단하게 평론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힘드네.